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는요, 이 경제신문 그리고 경제뉴스를 어떻게 골라서 읽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경제신문 어떤 신문 보십니까? 또 뭐 한경이 좋습니까? 매경이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질문이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경제신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경제신문 받아보지 말라라는 게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경제신문을 받아보지 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경제신문을 받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경제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 달에 보통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학생 할인해서 7,5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볼 텐데요. 7,500원 1년치 보면 75,000원, 10만원 가까이 9만원쯤 되죠. 자, 9만원쯤 되는데 1년치 9만원, 뭐 3년이면 27만원, 30만원입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제가 경제신문을 받아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한 2년 이상 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꽤 듭니다. 그것도. 근데 2년 이상, 3년 이상쯤 되는 분들한테 경제신문을 3년 동안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경제신문이나 또는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고 땡땡땡 어떤 개념의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럼 3년 동안 경제신문을 봤던 그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 나쁘게 하면 그냥 킬링타임을 했던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스스로를 위로를 했던 겁니다. 그 경제신문을 받아본다는 이런 개념을 잡으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시간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킬링타임이라고 했죠. 시간 버린다고 했죠. 자, 그럼 경제신문을 제가 받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신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신문을 안 받아본 지가 은행 나오면서부터 경제신문을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경제신문 보지 않죠. 적어도 경제신문을 받아보는 거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또는 이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르신들, 거기에서 끝났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신문사들이 저를 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저의 가치고 저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제신문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경제신문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 세대는 경제신문 오프라인 신문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신문을 굳이 그걸 오프라인 지면을 통해서 그거를 돈을 주고 또 무료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경제신문을 받아본다. 이런 일을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경제신문을 안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돌아가는 어떤 물정이나 이거를 저는 경제신문을 보면서 그래도 정치는 어떤지, 사회는 어떤지, 스포츠는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챙겨보기도 했는데, 경제신문을 만약에 안 받아보면 이런 정보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획득합니까? 자,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면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뉴스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매 30분 또는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뉴스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도 있고 YTN도 있고. 자,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그냥 여러분들이 30분만 하루에 투자를 하시면 그날 하루에 24시간 돌아간 세상 물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여러분들 기억력에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들으면서, 시청하면서 듣는 정보, 이게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당연히 동영상입니다.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글로 적어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덜 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을 하면서 저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더 효과가 있게 메모리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저랑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거를 버리고 여러분들은 저랑 책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받아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유튜브로 또는 그 YTN, 연합뉴스 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굳이 버리고 신문으로 세상을 접한다. 왜 이런 역행하는 고조선 틱한 이런 노력을 하시냐는 거죠. 그것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또 이 신문을 보는 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근데 이거는 30분만 뉴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0분 뉴스에 투자하십시오. 자, 이거 하고 경제 뉴스는 어떻게 보냐면요. 경제 뉴스는 이렇게 보십시오. 경제 뉴스는 네이버 또는 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 뭐 구글은 아닙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이 있으면 그중에 여러분들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에 섹션들 이미 다 골라서 경제 뉴스 관련된 거를 섹션을 골라서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나랑 좀 관계 있는 것, 경제, 금융, 뭐 사회 이쪽과 관련된 것들을 하루에 기사 하나만 선정해 보십시오. 하나 선정을 해서 만약에 뭐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뭐 인상됐다라는 이런 기사도 좋고요. 자, 미국에서 금리가 뭐 동결됐다 이런 기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더만요. 제2금융권에서도 뭐 DSR을 확대 시행한다 이런 기사도 좋고요. 적어도 나의 취업과 관련된 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은행, 금융 뭐 이런 쪽과 관련된 내가 알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뉴스 있으면 하루에 기사 하나만 선정해 보십시오.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제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식대로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경제 뉴스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하나 선정해서 총 공부를 해야 될 거는 5가지입니다. 이 손바닥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what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사의 내용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라고 하는 이 기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기사가 있으면 what, 이 기사 내용에 대한 what은 뭐냐?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뭘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몇 %일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디서 결정될까? 누가 결정할까?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대 추이는 어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면 다른 나라는 기준금리가 어떤가? 라고 하는 주로 지식적인 기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첫 번째 what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what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부입니다. 두 번째 공부는 뭐냐면 why입니다. why. 왜? 라는 거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상됐다라고 하면요. 왜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왜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게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next입니다. next.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했다라는 거는 뭔가 긴축정책, 통화량을 좀 축소시키는, 뭐 경제 효과를 좀 버블을 안정시키는, 뭐 또는 경기 활성화와 반대되는 긴축정책 이런 쪽일 텐데요. 자, 넥스트는 뭐냐면 한국은행은 그럼 다음번에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넥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넥스트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긴축정책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어떤 경기의 긴축정책을 위해서 기준금리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긴축정책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쓸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또 다른 긴축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다음번 긴축정책은 어떤 게 또 나올까?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넥스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넥스트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펙트입니다. 자, 이펙트는 뭐냐면 영향이라고 하는 거죠.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영향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관계된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기사 선정을 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글로벌한 광범위한 그 어떤 영향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뉴스를 내가 선정했다라고 하면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 미국 금리 인상이 뭐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큰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리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대응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리액션 플랜입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공부를 했으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게 다섯 번째 리액션 플랜에 대한 공부입니다. 또 국내 금리 인상, 국내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공부를 했으니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 또는 뭐 우리 개인 가게들, 개별 경제 주체죠. 가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는 우리 은행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협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안 봐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적어도 우리 은행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what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why, 세 번째는 next, 네 번째는 effect, 다섯 번째는 reaction plan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냐면요. 하루의 시간을 한 맥시멈 처음에 이제 스타트하는 여러분들은 한 맥시멈 2시간 정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아까 3년 정도 이렇게 경제뉴스, 경제신문을 받아보신다고 했으면 이 공부를 했냐라고 하면 주로 what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인 기반이죠. 근데 나중에 정작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논술이든지 뭐 필기시험이든지 또는 뭐 논술, 필기시험, 면접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요. what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why, 그 다음 next, effect, 리액션 플랜 이게 다 공이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나머지 2번부터 5가지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자 알지 못하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그러니까 what을 뺀 나머지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어디에도 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준금리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수출기업인 우리 현대차가 수출기업의 현대차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는 이 질문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서 미국 금리 인상하면 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뭐 외화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뭐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화 자본 유출되고 이런 거 이제 막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미국 금리 인상하면 현대차 주가는 빠질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뭐 해외 자본 유출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또 다른 의견은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올라갑니까? 현대차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대차 같은 기업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채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현대차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 금리 인상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현대차 주가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현대차 주가의 과거 미국 금리 인상 그래프와 현대차 주가 그래프와 상관관계를 한번 볼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효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론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자,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지나가 봐야 합니다. 현대차 주가는 실제로 경기가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하락하는 효과 이 두 효과가 어느 쪽이 더 큰지 이게 지나가 봐야 결국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하면 현대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크게 방향성이 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열려 있는데 결국 어느 쪽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유추의 답변이 가장 최선의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건 그냥 열어놓은 거지 어떤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5가지 공부 중에 2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고 하는 이 사회과학적인 분야를 자꾸 열어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현대제주과는 반드시 올라간다. 이쪽으로 이미 꽂혀가지고 그쪽만 공부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이 자꾸 열어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미국 금리 인상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진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아진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정답을 맞추러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같이 나누어 본다라는 이런 토론의 개념입니다. 토론의 개념이고 소통의 개념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거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취업준비생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경제부총리 정도는 하고 있겠죠. 어쩌면 경제부총리도 지금 그 내용을 모를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모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추려고 한다는 건 이건 무의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5가지를 제가 공부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루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경제뉴스나 경제신문에 쏟아부을 때 100 중에 약 90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 what이라고 하는 거에 쏟았을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을 내가 쏟는다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는다면 하루에 20씩 나누어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을 공부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3년간 경제뉴스, 경제신문을 받아본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3년 전부터 이 방식대로 만약에 그분이 공부를 했다고 쳐보시죠. 하루에 30분은 YTN 뉴스를 본다. 나머지 2시간은 내가 경제뉴스 하나를 선정해서 이 5가지를 본다. 이게 3년간, 3년이면 1000일입니다. 1000일이면 경제뉴스를 1000개를 이렇게 보고 스스로 다음 역량은 뭘까? 다음 대응 방안은 뭘까? 1000개를 이렇게 매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3년간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각 은행장보다 더 높은 그런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3개월 남아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사 하나만 선정해서 이렇게 보면 약 90개 계속 보면요. 90개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2개를 선정하면 180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개를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시도를 해보시다가 좀 너무 버겁다 싶으면 그냥 1개로 다시 줄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자, 내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투입하면 20씩. 만약에 100분을 여러분들이 투입한다 그러면 20분, 20분, 20분이죠. 답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네 번째 영향은 내가 생각할 때 요런 내용일 것이다. 3줄, 5줄 이렇게 적는 또는 생각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타이핑 쳐놓으면 더 좋겠죠. 또 대응 방안. 적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했다. 적어도 은행권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 3줄도 좋고 5줄도 좋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두 달, 2-3달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팍 줄어듭니다. 이제 기사 하나 정도를 보는. 그러면 1시간 반, 1시간이면 이제 기사 하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기사를 2개를 공부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에서 DSR 확대 시행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what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DSR이 뭐냐? 제2금융권의 DSR 지금 몇 %냐? 은행권은 몇 %냐? 뭐 언제부터 이 DSR 은행권은 하기 시작했냐? DSR과 비슷한 DTI, LTV 이런 거는 뭐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what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2번째는 왜 DSR을 강화했을까? 2금융권까지. 이게 2번째 내용이죠. 그 다음 3번째는 뭐냐? Next.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DSR을 이렇게 강화를 했다. 그러면 넥스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책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넥스트에 대한 고민이죠. 그 다음 4번째 이펙트 영향 DSR 이렇게 강화하면 채무자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개인들, 경제주체죠. 이런 채무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또 돈을 빌려주는 은행권이나 이금융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게 4번째죠. 그 다음 5번째 대응 방안. 그럼 제2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개인 채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게 5번째 공부죠. 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짧게라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정답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고민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라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공부하면서 들이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대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이 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4학년 때까지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4학년 때 되면 적어도 경제, 시사, 면접과 관련된 지식적인 질문은 적어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3년간 경제 뉴스, 경제 신문을 받아봤지만 지금도 경제 뉴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왜 3년 동안 경제 신문을 받아왔는데도 지금 모르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경제 뉴스, 면접, 논술 이런 걸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2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식도 해박하게 늘고 논리력도 늘고 관련된 해박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함께 넣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건 YTN이나 연합뉴스TV 하루에 30분 시청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경제 뉴스, 경제 신문을 공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10수년간 누적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항상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